예, 긴 대담 잘 보셨습니까? 좀 화제를 바꿔서 오늘 이제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우한폐렴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 의사회장님 제 곁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패널에 출연 처음이신 것 같은데 간단한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 의사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의협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이비인후과 네.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예, 네. 이비인후과 전문이시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우한폐렴 첫 국내 사상자가 나왔는데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죠. 근데 지금 또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100명이 넘는 이렇게 무섭게 빠른 속도로 확진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우한폐렴이 도대체 무슨 질병입니까? 이게 뭐 메르스나 사스랑 비슷한 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감염력이 좀 더 센 그 무서운 질병인가요? 네, 오늘 참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죠. 갑작스럽게 감염자가 급격하게 지금 100명이 넘게 늘어났고 또 네. 안타까운 소식 사망자도 또 늘어났습니다. 이 지금 우한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증은 상기도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감기 네. 또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스 또 메르스 이런 것이 다 바이러스에 의한 네.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특별하게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네.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특징적으로 한 가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변형이 잘 생깁니다.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종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소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월 달에 네. 중국에서 우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급속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염이 확산이 되고 네. 있죠. 현재 뭐 중국에서는 2만 명이 훨씬 더 넘게 네. 지금 7만 명이 훨씬 더 넘게 예. 7만 명이 아니라 7만 5천 명, 예, 2천 명 정도가 사망이 사망을 2천 명 했죠. 이렇게 예.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1월 말부터 들어와서 한 달간은 30명으로 유지가 되다가 네. 갑자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100명이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가장 문제는 저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어떤 형태, 네. 정확한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한폐렴에 대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 이런 말이 있고 그럼 이제 아직 백신이 지금 뭐 개발되지 않은 거죠? 네,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저희가 어떤 치료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백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두려운 이런 질환은 아닐 텐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과나 어떠한 진행 또 어떠한 예후 또한 치료된 다음에 어떠한 부작용들이나 아니면 감염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고 백신도 없다.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더 무섭는데요. 그럼 이제 전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훨씬 좀 어떻게 좀 더 심한 질병입니까? 여태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감염력은 훨씬 더 높죠. 사스나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파 속도도 훨씬 크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훨씬 많은 감염자 수가 있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고 이웃나라 뭐 일본에서 또 크루즈선에서 나타난 건 둘째치고 저희 국내에서도 이미 1차 감염, 2차 감염을 지나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크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전파력이. 지금 이제 막 뭐 이틀 사이에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국면인가요?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예견하십니까?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실 그 감염 지역, 감염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분들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쭉 해서 우리가 1차 감염 또 그 들어오신 분들의
2차 감염, 들어오신 분들로부터 감염이 되는, 전파가 되는 2차 감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실 방역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환자분이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 접수할 때 ITS DUR이라 해서 그쪽 위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에 떠서 네. 저희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추적이 가능했었는데 예. 이제는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 예. 방역 자체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쟁에서 전선이 있고 예. 적과 아군이 구별될 수 있는 정규전의 형태였다면은 네.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것이 지역 감염으로 되면서부터 이제는 게릴라전이 된 것입니다. 예.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을 불가능한.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방역이나 이런 치료의 개념에서부터 완전히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된 것은 정말 정부가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이거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감염 초창기부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뭐 어떤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염원의 유입 차단입니다. 네. 그것이 일단 돼야지 질병의 통제가 되고 이런 방역에 가능이 되는 것이지 네. 실제로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국내에서 방역하는 것의 한계를 금세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유입을 차단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중국이다. 그래서 그 주장을 계속 드렸었고 예. 이것은 과학에 입각한 것이지 어떤 정치나 아니면은 뭐 경제나 그런 어떤 요인에 벗어나서 네.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방역에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원칙과 프로토콜 네. 거기에 맞는 치료가 가장 큰 방역의 근본인데 그 근본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원칙은 감염원의 유입을 1차적으로 막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통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놓친 것 같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의사협회 의협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서 대응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뜻인지요? 그 방역의 실패와 아니면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긴 뭐라지만 어쨌든 네. 이상적인 방역이 되려면은 사실 감염원으로부터 1차, 2차 내에 그 감염을 잘 그 역학적으로 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더 이상 파급이 안 되고 그 감염이 끝나도록 종식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네. 그 성공과 실패 여부는 과연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에 의한 이 사태는 이미 이것이 지역사회로 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것 자체가 방역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네. 이것은 방역이 실패했다. 효과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네. 하루 사이에 지금 100명이 훨씬 넘고 사망자가 생기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정말 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확산되고 진행될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우한폐렴 대처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점수를 방역이란 것은 네. 정말 성공 아니면 실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성공했다고 잘된 이상적인 방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점수를 후하게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좀 궁금한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에 폐렴 증상으로 사망한 30대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후에 이제 우한폐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어떤 이런 발표를 믿을 수 없다. 혹시 양성인데 국가가 이런 거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의문도 좀 있었는데요. 혹시 정부가 우한폐렴 사망자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환자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네. 특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다녀온 다음에 또 폐렴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원인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근본은 우리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를 못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네. 최소한도 우리는 정부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으로서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아쉬운 거는 정부는 조금 더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줘서 예.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고 우리가 충분히 타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시료를 채취를 했고 네. 이러이러한 방법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다 더 명확하고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은 예.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명확했다면 이런 루머가 돌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일본의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그 안에서 거의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특히 일본에서 사망자 3명 중에 2명은 지금 그 크루즈선에 있었던 분들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일본의 어떤 대응 방식, 그러니까 14일 동안 거기에 그냥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가장 감염이 많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그런 환경에다가 고립을 시켜놨고 장기간 고립을 시켜놨다라는 것은 정말 그 방역에 대해서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희 의료계에 있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것은 나중에 감염학 교과서에 네. 아마 이런 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염이 됐다, 방역이 실패된 것이다 이런 교과서까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네. 또 논문들이 여기에 아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직접 계셨던 우리 감염물 관계되는 그 일본 의사분께서도 네. 정말 이렇게 SNS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한 거 보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두고두고 아마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혹시 사망자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저희 국내에서? 국내에서 사망자 여부는 네. 이 질환 자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어떤 네. 그런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정도는 덜하지 않았나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여태까지는 좀 아무래도 젊고 예. 건강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활동이 강한 분들한테 많이 생겼지만은 네. 만약에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면서 정말 노약자나 네.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생겼다면은 네. 우리가 더 이렇게 사망자를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우한폐렴 지금 지역 내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한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팬의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도 또 이렇게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부는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와 공공자원을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 가면 한다, 다음 단계 가면 한다 이런 시기가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방역은 한 발, 두 발 앞서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한 걸음, 반 걸음 뒤쫓아가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 공공의료원, 모든 공공인력들을 총투입해서 예.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 하는데 우리 민간 의료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네. 힘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지금 환자 한 명 가면은 대형 종합병원 하나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환자 몇 명만 가면은 정말 우리 대형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몇 개만 마비되면은 정말 국민들의 건강, 현재 우리 의료계가 네. 아주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의료도 같이 힘을 모아서
특히 공공의료는 선별 진료소를 확실하게 해서 스크린을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렇지만 이미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갔고 이제 게릴라전이 된 상황에서 네. 단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만 믿기가 상당히 민간의료의 한계로서 네.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개개인이 개인 위생을 충분히 하고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예. 이것을 알려주는 대로 네. 프로토콜대로 의료기관을 먼저 찾지 말고 1339나 아니면 선별진료소에 문의하고 예.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는 어떤 국민 모두의 건강 일반 위생의식이 예. 같이 상승돼서 공공 그리고 민간 국민이 함께 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시 의사회장 그리고 대한의협 부회장 박홍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